한국은 지하철도 없는 후진국이라면서요. 거기서 무슨 일을 겪으라고 저를 사지로 내모시는 거예요. 여기 한국 파견을 가게 된 철도청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낙후된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국 견학이 필요하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통해 미국의 철도를 다시 깔아야 한다는데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연방철도청 FRA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써니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선이 있은 후 정세도 어지러운 상황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미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죠. 저희 FRA에서도 그간 눈 감고 있던 미국의 철도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저분하고 불편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인 DOT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 위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많은데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큰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치마킹 할 나라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천하의 미국이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고 기어코 찾아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전부 철저히 조사해서 미국 지하철 개선에 참고하고 미국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출장에 가게 된 인원을 차출하는데 저는 안 가길 바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늘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주한미군을 통해서 국방이 유지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은 전부 해외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그 외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철도청에 이번에 들어간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식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보내지는 것은 좌천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팀장님께 동기들 중에 가장 훌륭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동기들 중에서 저만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 회식에 유일하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 참여가 의무는 아니지만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친해질 수 있고 선배들의 노하우나 태도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전부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는 벤치마킹 교육팀 명단에 6명의 동기들 중 제 이름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정말 저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물까지 나는 것을 닦아대며 팀장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팀장님의 이름도 명단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교육을 가야만 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마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리지 않은 신장로 길이 많은 나라인데 그 서부 사막과 같은 흙먼지를 마실 생각을 하니 끔찍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팀장님과 동기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저만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죠. 다른 동기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더 많았고 그들이 가야 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이를 말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도 그 나라에 가는 거 정말 괜찮겠니? 라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환경도 많이 열악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곳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말은 결국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팀장님을 비롯한 동료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더욱 심란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팀장님은 왜 저만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직설적으로는 너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너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만 뽑힌 이유가 정말 뭘까? 라는 의문만 더 커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는 더 이상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저처럼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들 사이에서 한국 가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철도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에 저는 더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이라니 그런 나라에서 뭐를 배운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불편한 환경, 불결한 생활 그렇다고 해서 직접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동안 듣고 봐온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었죠. 심지어 한국의 수도 서울이 현대적인 대도시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리지 않은 마을이 많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저 계속해서 한국에 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과 그곳의 환경에 대한 걱정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게 된 거니까 가서 나만의 경험을 쌓아야겠다. 는 다짐을 하며 불안감을 숨기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저 한국에서 보낼 시간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화려함에 완전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인천공항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번쩍이는 유리창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였고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질서를 따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불편한 환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모든 게 정돈되고 매우 현대적인 도시가 맞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는데 그 길이 너무나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었죠. 도로 곳곳은 눈에 띄는 구석이 없었고 도로를 따라 다양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거리에는 광고판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저는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국의 거리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상점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그런 거칠고 낙후된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가득했죠. 특히 대중교통인 지하철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매우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죠.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시간표와 노선이 아주 정밀하게 맞춰져 있고 사람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미국의 철도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내가 원래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영어로 간단히 대화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택시기사님은 목적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을 일들이 하나하나 다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발전을 이룬 나라였던 거죠. 그저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질서, 생활 수준,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겪게 될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뿐만 아니라 역사 내의 시설도 정말 훌륭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경험했죠. 서울의 주요 기차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고 모두가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역을 비롯한 대형 기차역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역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환승구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매우 편리했죠. 표를 예매하는 자동 발매기나
대기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매우 직관적이고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내의 시설물들은 정말로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까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대기 공간이나 편의시설 역시 그 어떤 큰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 주변에는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함께 있어서 여행객들이 역을 이용하며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역사 내의 청결함과 관리 상태였어요. 역의 모든 구역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휴지통이나 벤치, 대기실 등 어느 한 곳에서도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철저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모든 시설을 잘 사용하고 있었고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나 더러운 곳은 전혀 볼 수 없었죠. 이런 관리 상태는 분명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만큼 한국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차와 지하철은 시간 엄수의 문화가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지하철의 시각정보 시스템은 정확하게 다음 열차의 도착 시간을 보여주었고 기차 역시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대중교통의 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많았던 저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편리한 도시를 넘어 얼마나 철저하게 인프라를 관리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정말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죠. 한국의 지하철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뉴욕처럼 바퀴벌레나 쥐의 출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바퀴벌레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쥐가 기차 바닥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안은 깨끗하고 청결함이 유지되었으며 위생 상태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차량 내부 모두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 쥐나 곤충을 볼 일이 전혀 없었죠. 사람들이 탈 때도 발밑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처럼 바퀴벌레나 쥐를 자주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도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서울은 철저한 청소와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지하철 내에서 그런 불쾌한 존재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하철 차량의 청소가 이루어지고 승객들이 내린 뒤에도 바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지하철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관리 요소들이 반영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장에 있는 청소 직원들은 늘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차량 내에 있는 공기 정화 시스템도 매우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 덕분에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우수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했던 불쾌함과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만큼 더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었고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 사람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기후동행 카드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탑승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배려가 담긴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기후동행 카드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이 카드를 이용하면 일정 비율의 교통비가 할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데 특히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었죠.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개인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셈이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은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조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탑승 제도는 정말 대단한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자주 외출하고 필요한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죠. 저는 이 제도를 접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며 노년층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이 정말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탑승 제도는 단순히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러한 제도들이 결합되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온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직원은 얼굴이 붉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 저 화면을 봐. 객실마다 혼잡도까지 보여주고 있잖아. 그 직원은 손가락으로 지하철 객실 위에 표시된 혼잡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 직원은 한국 지하철의 편리한 시스템에 압도당한 상태였어요. 객실마다 표시된 혼잡도가 너무 정확하게 보이자 그 직원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타야 할 객실을 고를 수 있다니 그게 가능해?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놀라워했죠. 사실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서 각 객실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승객들이 혼잡한 곳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것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를 차분히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이유야. 미국에서는 대체로 이런 게 잘 안 되잖아. 그런 화면을 통해 사람들은 혼잡한 객실을 피할 수 있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그 직원은 처음엔 계속해서 반신반의하며 정말 이렇게 잘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네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 우리가 막 타면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꽉 찼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선 바로 알 수 있네. 결국 그 직원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지를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미국 대중교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혁신적인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었던 것이었죠.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혼잡한 시간에 사람들끼리 서로 비켜가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한국이 대중교통에서 선진국이 되는 이유야. 미국에서는 많은 부분이 아직도 미비한데 한국은 정말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런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은 아직도 멀었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직원의 말에 동의하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진보해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 직원도 결국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하며
한국의 교통체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국의 지하철에서 정말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지하철은 언제나 불쾌하고 불편한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냄새, 악취, 그리고 곳곳에 쌓인 쓰레기들이 일상적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항상 불쾌한 냄새가 나고 심지어 공기마저 탁하고 숨쉬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었고 그저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지하철에 탔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그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대신 신선하고 맑은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무슨 특별한 향수 같은 것이 뿌려져 있어서 그런 것일까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 지하철 안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대.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실 공기청정기가 지하철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공기만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쾌한 냄새까지도 차단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깨끗하고 향기로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깔끔하게 옷을 입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일상처럼 보였죠.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개인 위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외출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나 더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사람들의 불쾌한 냄새나 불편한 상황을 마주쳤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지하철을 탈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 직원은 조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직원은 미국에서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녔던 사람이라 이 차이를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미국의 대중교통에서는 공기질이나 청결 문제가 항상 큰 이슈였고 그런 점이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모두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런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향기로운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대단하구나. 미국에서는 이런 관리가 힘들어서 대중교통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하며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결과 공기질 관리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도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대중교통이 잘 운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객들의 편안함과 건강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가득한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과 그 편리함, 청결함에 감탄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 배경에는 중국과 관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결국 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을 만들어냈던 거죠. 저희 가족 역시 비슷한 이유로 아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은 중국에 몇 번 갔었고 그때마다 불편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친절한 태도, 거친 환경, 그리고 위생 문제 등에서 불쾌감을 느끼며 돌아왔죠. 그 당시 저희는 중국을 통해 아시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받게 되었고 그 뒤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가기 전에 한국도 다 비슷하지 않겠냐? 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불편하고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그동안의 오해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고 그들이 만들어낸 청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문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국을 오해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매우 발전된 나라였고 그들의 문화와 시스템은 정말 선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을 통해 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보고 저는 그동안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정관념이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혀 다른 나라였고 한국은 그 자체로 훌륭한 발전을 이룩한 국가였죠. 이제는 한국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네요 라고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 한국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방문한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대중교통 시스템을 넘어서 문화와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